끌리는 카드 뒷장 혹은 오브젝트를 선택해주세요. 2장이 끌리시다면 2개 다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브젝트 선택 구간은 타임라인에 남겨두겠습니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분들을 만만하게 본 주변 사람이 있다면 이분과의 앞으로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또 1번 분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분은 본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1번 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본인이 상처받고 실망했다. 이러한 생각들이 엿보이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반하장이다 라고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 1번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함을 유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번 분들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얕보일 만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잘못을 한 건 더더욱 아니고 그런데 왜 상대방이 나에게 이러한 행동을 취하는가,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관계가 파탄 직전까지도 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면에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1번 분들 입장에서의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기보다는 1번 분들을 만만하게 보는 이 상대방이 혼자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이렇게도 좀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본인의 입장에서는 1번 분들이 잘못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1번 분들로 인해서 본인이 오히려 더 피해를 봤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면모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카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카드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는 왜 그런가 하니 이 상대방 분은 1번 분들이 본디 갖고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라던가 그런 분위기 자체가 본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해롭다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해롭다라는 게 사실 진짜 해로워서 그렇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혼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경향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사실 1번 분들이 잘못은 없는데 그 상대방이 봤을 때는 본인이 이제 1번 분들의 그런 면을 좋게 보지 않아서 굉장히 나쁜 면처럼 부각돼 보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말하자면 오해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자면 과대하게 본인이 이제 피해를 받았고 손해를 입은 것처럼 생각하는 안 좋은 면모도 같이 증폭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사소한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안이 껍게 본다라는 정도로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1번 분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저 상대방 분은 너가 먼저 눈치 없이 굴었잖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냥 1번 분들이 미소만 지어도 뭐가 그렇게 이게 즐거운 상황이라고 웃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틀어서 안이 꼽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1번 분들의 에너지 자체는 사실 밝고 순수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도 어렵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풍길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1번 분들은 약간 만만하게 대해도 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면 안 되겠지만 이미지가 그렇게 왜곡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 아닌 공격을 받는 그런 성품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온화해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대해주거나 잘 웃어주거나 친절하게만 대해주면은 그게 오히려 나를 배려해줘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만만하게 보는 혹은 이용하려고 하는 이렇게 안 좋은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꼭 있으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1번 분들의 그런 좋은 점을 어떻게 보면 이용해서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처럼 사용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안 좋게 행동하는 그런 여파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이렇게 카드를 봐서 그럴 확률도 높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거를 함축적으로 딱 정리를 하면 그냥 이 상대방 분은 방긋방긋 웃고 해실거리는 1번
분들이 그냥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 눈에는 거슬린다 이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본인도 이런 본인 모습을 싫어하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왜냐면 본인도 1번 분들이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1번 분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 안에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흘러나오는 것 자체도 본인도 이거에 자체에서 조금 자기를 혐오하는 느낌도 들고 후회스러운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쉽사리 멈춰지진 않겠죠. 그러니까 1번 분들도 저분 왜 나한테 왜 저러는 거지 하면서 그런 불편한 그런 감정들이 느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카드 스프레드도 보시고 있는 게 아닌가 싶으니까요. 조금 더 카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되게 마음이 복잡하신 분 같네요. 1번 분들이 확실히 사람이 좋은 사람 같고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긴 하니까 본인도 싫어할 수 없는 캐릭터라는 것도 알고 1번 분들이 잘못을 그렇게 크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니 곱게 보는 감정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 이게 양가 감정이 든다라고 합니다. 1번 분들이 좋게 보일 땐 좋게 보여도 안 좋게 보일 때는 또 한없이 안 좋게 보이고 그런 감정이 약간 널뛰게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본인도 이런 감정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건지 자기도 자기 스스로 좀 잘 모르는 느낌도 들고요. 이런 어려운 복합적인 감정을 가진 거를 1번 분들 앞에서는 그걸 티를 내서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주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 분이 1번 분들한테만 약간 무시하는 발언이나 만만하게 보는 발언이나 이런 거를 은연중에 이렇게 내비칠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1번 분들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내비치는 경우가 좀 있어서 만약에 1번 분들이 이분으로 인해서 속상한 감정이 들어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상담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고 상담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대했다고 하면서 이해를 잘 못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기 더 어려운 지점이 있거나 그런 것도 이제 1번 분들이 곤욕을 치르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1번 분들이 난처하다라는 느낌이 이 카드 스프레드 상에서도 좀 많이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관계도 그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 자체로 유지되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적을 했던 간에 아니면 자기 스스로 깨닫거나 어느 쪽으로든 1번 분들을 좀 아니 곱게 보거나 약자처럼 대하거나 이런 거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깨닫는 변화가 온다라고 합니다. 그 깨닫는 변화가 어떤 식으로 또 다가오냐면 이거는 좀 제가 조심스러워서 앞에서 좀 말을 아꼈는데 사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것도 아닌데도 혼자서 이거를 아니 곱게 보거나 이상하게 보거나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피해망상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망상이 깨진다라고 합니다. 자기 세상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소설 쓰듯이 예시로 이제 말씀드렸던 거지만은 뭐 1번 분들이 웃고만 있어도 쟤는 여기서 웃을 상황도 아닌데 왜 웃어? 지금 나를 비웃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이상하게 왜곡해서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막 소설을 쓰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깨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대망상적인 이게 망상이 있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고 이게 헛된 것이라는 것도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변화가 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본인이 정말 자아 성찰해서 이분이 깨닫게 되는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앞에서 제가 이거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1번 분들을 교묘하게 무시하거나 이렇게 만만하게 보고 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중 돼서는 다른 주변 사람들이 이 실체를 알게 돼서 변화가 일어난 걸 수도 있어요. 1번 분들한테 왜 그렇게 대하세요? 왜 1번 분들 잘못이 없는데 왜 그렇게 못되게 대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깨지는 걸 수도 있는데 요 정도 카드 스프레드에서는 제너럴적인 리딩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어쨌든 변화라는 것은 충분히 있을 것이고 어떠한 계기로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변화가 예측되는 현상은 그렇게 망상적인 것들을 그만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깨지면서 동시에 이 두 분 사이의 관계가 다시 재정립되는 시간이 찾아온다라고 해요. 이런 거 봐서는 아마도 1번 분들도 쉽사리 이 상대방 분을 막 배척하거나 그럴 수 없는 사회적인 그런 인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시비를 걸거나 그러면은 보통 우리는 그냥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그냥 대충 무시하고 넘기거나 두 번 다시 안 볼 사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기 힘든 두 분의 관계이다 보니 그래서 1번 분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만하게 보이고 있다는 걸 알지만서도 1번 분들은 또 웃어줄 수밖에 없는 거고 좋게 좋게 대해야 하니까요. 그런 류의 관계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립되는 시간이 다시 올 거고 요때 다시 차곡
차곡차곡 새로운 관계 정립을 해야 된다라고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계기로 이제 1번 분들은 더 이상 이 상대방 분에게 만만하게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보이는 게 아니라 나 그렇게 당신이 얕잡아 봐도 되는 그런 사람 아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무언가 이미지 재구축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또 카드가 한 번 더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근데 카드가 더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이 마지막 카드 때문에 이거 좀 사회적인 관계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용서하라 이런 마인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덮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번 분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 이거를 옹호하는 건 아니고 카드도 이거에 대해서 상대방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이 상대방 분은 분명히 이분이 잘못을 먼저 하신 거고 심지어 본인 스스로 그렇게 본인 기분에 조금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아마 이 사회적인 관계가 복잡해서 카드가 이렇게 말을 해준 게 아닌가 하고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봐 설명을 드립니다. 이 상대방 분을 이해해 줄 필요도 없고 막 용서하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재수없는 사람이라도 우리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약간 좀 참고 마치 타격이 없는 듯이 행동할 때도 있잖아요. 너가 백날 그래봐라. 나한테는 아무런 타격이 없어. 이런 식으로요. 약간 그런 느낌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대방 분이 오히려 하수인 거죠. 1번 분들보다. 이분은 1번 분들을 만만하게 봤을지 몰라도 1번 분들과 1번 분들을 옹호하는 다른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 왜 혼자서 저렇게 난리방구 치는 거야? 이러면서 오히려 이분이 더 하수처럼 굴기 때문에 카드도 1번 분이 더 성숙된 사람이니까 오히려 이거를 맞받아치고 이러면은 오히려 1번 분들 이미지나 인생에 더 오히려 피곤한 에너지만 소비되니 싸움이나 갈등을 굳이 야기시키지 말고 어차피 이 사람의 망상이 깨질 즈음에 관계 재구축이 들어갈 때 그때 1번 분들의 위치를 다시 상기시켜주면 되는 거고 두 번 다시 만만하게 보지 않을 정도로만 조치를 취하고 그 이후에는 그렇다 해서 이 사람을 너무 배척해서 사회적으로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1번 분들이 거기에 있어서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정도는 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죽일 듯이 싫어도 같이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같이 협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말을 싫어도 섞어야 될 때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얼굴을 봐야 될 때도 있고 싫어도 적당히 대해야 줘야 될 때가 있죠. 우리 모두가. 카드도 이런 점 비슷하게 말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러버스 카드가 나왔다라고 해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품어줘라 뭐 이런 뜻은 아니고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마인드가 취약하고 강한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하지 못하면서 자기보다 약자인 사람들한테 괜히 시비 걸고 이런 사람이니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의 에너지를 쓰면서까지 그렇게 대하지는 말고 대신 사회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있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만 대해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1번 분들한테는 그게 또 속이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1번 분들 자체가 성격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시키면 시킬수록 1번 분들의 그런 좋은 기운이 더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더 카드가 말을 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를 한 장 더 뽑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카드에서도 새롭게 환경이 바뀐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다른 사람들한테 1번 분들이 무시당하거나 만만하게 보이거나 이랬을 때 당장에는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혼자 고립되는 상황에 처했을지 몰라도 나중 돼서는 그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에는 1번 분들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많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더 이 변화가 쉽게 일어난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조언 카드까지 보면은 아무래도 1번 분들을 만만하게 대하는 그 상대방 분이 망상이 깨어지는 게 확실히 1번 분들의 조력자분들이 도와줘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러니 1번 분들은 1번 분들의 이런 좋은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 활기 있는 에너지를 잃어버리지 말아주세요. 오히려 이 사람 때문에 1번 분들의 좋은 에너지를 잃어버리면 그게 더 오히려 손해이거든요.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는 흐름 자체도 1번 분들한테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니 다른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본다라고 해갖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지 마시고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서 변화의 기회를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2번 분들을 만만하게 본 사람이 왜 그런 것이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흐름이 바뀌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이라서 완벽하게 2번 분들과 이 상대방 분이 어떠한 관계로 만났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예시가 친구가 될 수도 있지만 경쟁자 느낌도 좀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경쟁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혹은 사회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요소가 2번 분들과 같이 갖고 있어서 그거를 은연중에 비교하게 되는, 뭐 엄마들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자식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우위를 점하고 약간 그런 뉘앙스도 있잖아요. 그런 관계성이 좀 엿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면은 이 카드에서 느껴졌을 때 이 상대방 분을 2번 분들을 왜 만만하게 봤냐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진 게 더 우월하고 뛰어난데 2번 분들은 본인이 가진 게 더 우월하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비등하거든요. 2번 분들이 그렇다고 해갖고 성취해내거나 얻은 게 없거나 뭐 아무것도 없는데 나 가진 거 많아 이런 식으로 우기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 않다라고 실제로도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상대방 분은 2번 분은 가진 게 사실 별로 없는데 그걸 자기가 많이 가졌다고 착각하고 있고 그걸 내 앞에서 우기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반대로 내가 더 가진 게 많은데 이 사람은 그거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네? 오히려 이게 한 발 더 나아간다면 2번 분들이 마치 이기적이라서 본인 거밖에 보지를 못해서 본인이 제일 잘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에 살은 붙였지만 요지는 이거예요. 내가 더 잘났어. 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들을 폄하 아닌 폄하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들이 뭐 일정 부분 그런 면모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누구나 내가 가진 걸 그렇게 비하하거나 평가절하하고 싶진 않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났거나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갖고 내가 가진 게 볼품없고 형편없어 이런 태도도 사실은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들은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진 것도 훌륭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약간 와전돼서 비춰지거나 간혹 가다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내 인생에만 집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도 좀 이미지가 와전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들긴 합니다. 조금 더 세부 카드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카드를 보더라도 이번 분들을 좀 무시하시는 이분은 조금 강적의 느낌이네요. 요분은 약간 확신 비슷하게 하고 계신 것도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목도가 있을 만한 성과를 낸 건 맞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게 사실 틀린 것도 아닐 겁니다. 누구나가 인정할 법한 어떠한 성과를 내신 거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심취를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이 성공했다라고 해갖고 다른 사람들의 노력이나 다른 사람들이 얻어낸 거를 폄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분은 본인의 성과가 마치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해도 되는 어떻게 보면 권리를 생산한 것 같은 그런 행동을 조금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깨가 한 끗 많이 올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더 자신감에 차서 역시 내가 했던 게 옳아. 다른 사람들이 했던 거는 내가 했던 거에 세 발의 비도 안 되고 내가 가진 것과 내 능력에 비해서는 많이 미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서 더 이번 분들을 좀 얕잡아보고 그렇게 행동하신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카드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는 향후에는 이러한 행동들이 그 상대방 분은 본인 스스로의 발목을 붙잡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이번 분들 본인에게 이분이 행동하신 것만 생각을 하고 카드를 뽑으신 거겠지만은 사실 이 정도의 분이라면 이번 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이번 분들한테 했던 거랑 비슷하게 얕잡아보고 만만하게 보고 하대하고 이렇게 행동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좀 전체적으로 신망을 잃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 향후에 가서는 다른 사람들이 이번 분들을 만만하게 봤던 분에게 등을 돌리는 그러니까 배신수도 어떻게 보면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업보를 받게 될 것 같아요.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하나의 자연의 섭리와도 같은 거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행동한 만큼 카르마적으로 되돌아온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도 눈치채고 있지 못할 거예요. 이미 벌써부터 사람들 사이에서는 말이 돌 수도 있거든요. 우리 2번 분들도 이 상대방 분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서 불편한 감을 느끼셨을 테니까 2번 분들만큼 다른 분들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할 확률이 좀 크겠죠. 이게 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한테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미쳐진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스노우볼이 돼서 나비 효과가 되어갖고 크게 번지겠죠. 그래서 본인의 행동에 본인이 고립되어지는, 본인 스스로를 죽이게 되는 이런 행동으로 자초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카드는 2번 분들한테 당부를 하고 있는 건 만약에 주변 흐름적으로 2번 분들을 좀 만만하게 봤던 이분한테 업보청산하듯이 그런 상황이 돌아간다고 해갖고 2번 분들이 그 자리에 끼지는 말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렇게 자기가 잘났다는 듯이 행동하고 굴어 이런 식으로 뒷담화가 벌어지거나 따돌리는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하더라도 2번 분들이 아무리 그런 거를 본인도 당했고 억울하다 하더라도 거기 행동에 참여하지는 말아주세요. 2번 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내가 왜 다 참아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건데 이게 아마 오히려 참여한다 해갖고 통쾌한 게 아니라 2번 분들한테도 그게 똑같이 화살이 날라와서 안 좋게 될 확률이 좀 있어 보여요. 왜냐면은 2번 분들도 결코 성과를 못 내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만 요 상대방 분이 2번 분들하고 경쟁하거나 이러므로 인해서 괜히 비교하고 넌 나보다 못났어 이런 식으로 만만하게 대해서 그렇지 2번 분들도 결코 그렇게 뭐 얕잡아 보일 만큼 그런 인물이 아니란 말이죠. 능력도 있으시고 그러면 요 상대방 분이 무너지고 나서는 잘못하다가는 2번 분들이 다음 타겟이 될 확률이 커요. 2번 분들이 그렇다고 해갖고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보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지만 괜히 불똥이 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2번 분들은 가만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이 상대방 분한테 화가 난 것을 이렇게 불이 번지면서 나중에는 2번 너도 똑같지? 이러면서 이렇게 잘못 불꽃이 튈 수 있어서 오히려 만약에 갈등이 심화되거나 이런 구조가 있으면 조용히 좀 지켜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마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는 2번 분들은 2번 분들 나름대로 좀 답답하고 고립되는 느낌이 들고 그런 느낌도 있을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가 조금 더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보완 카드를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이 더 튀어갖고 한 장 더 같이 볼게요. 두 장의 카드가 전부 다 비슷한 내용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역시나 방관하는 자세가 조금 필요하다고 합니다. 관심을 괜히 두지 말라고 하네요. 이 2번 분들을 무시하는 상대방 분한테도 마찬가지고 추가적으로 뒤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등이 어떻게 일어난다. 뭔가 사람들 사이에서 분란이 일어난다. 거기에도 괜히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2번 분들이 억울하고 답답해도 나도 그런 거 맞아 당했어 이러면서 괜히 끼어드시지 마시고 그냥 그들이 그들대로 와해되고 무너지도록 그냥 내비두십시오. 그리고 독특하게도 우리 2번 분들은 조언 카드도 한 장이 더 튀어서 제가 하나 더 봤단 말이죠. 근데 여기도 비슷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황제 카드가 나왔다는 것 자체도 비슷합니다. 맥락상. 실질적으로 우리 2번 분들이 요 사안에 대해서는 주인공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상대방 분도 괜히 2번 분들을 만만하게 보고 시비를 걸었던 이유가 은연중에 지금은 본인이 더 잘났다고 생각을 할지언정 사실은 잘 파고들면 2번 분들이 자기보다 우세하거나 2번 분들이 주인공이거나 이런 거를 본인도 눈치채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억누르려고 일부러 더 무시하고 만만하게 보려고 막 했던 거고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대방 분이 무너지고 나면은 진짜 다음 타겟은 잘못하면 2번 분이 될 수 있어요. 2번 분들도 제가 성과가 그렇게 없으신 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잘난 사람들은 항상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2번 분들은 요 상대방 분도 그렇고 다른 주변 사람들 분들하고도 그렇고 그냥 거리를 좀 적당히 두시고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저떻게 말을 하고 간에 본인이 중심을 잡고 본인 인생 주인공 자기니까요.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잘 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뭐 자기밖에 모르는 둥, 뭐 이기적으로 보인다는 둥, 본인이 다 잘난 줄 아냐는 둥, 뭐 이렇게 말을 막 지어내도
결국에는 그들은 그렇게 행동한 사람들은 카르마 업보 청산을 받을 것이고요. 그게 이번 분들을 나쁘게 대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분란이 일으키거나 이런 사람들도 뭐 그렇게 가까이 해서 뭐 이번 분들한테 썩 도움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땅이 거리감을 두시고 중심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드가 이렇게 황제 카드까지 추가적으로 말을 해줬던 거는 그만큼 이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좀 시기 질투 같은 걸 받아도 그걸 감내해야 되는 자리라고 하네요. 그러니 뭐 약간은 자기 체면처럼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잘난 죄인가? 이런 식으로 조금 너무 스트레스하지 않게 가볍게 좀 받아쳐서 넘기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분들을 괴롭게 만든 분들은 다 알아서 시간이 지나면은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 분들은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 이번 분들의 인생에 집중해서 잘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 분들을 만만하게 본 사람은 왜 그런 것이고 어떻게 이것들이 변화하게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세부 카드를 보지 않은 상태라서 조금 더 애매한 것도 있고 제너럴 리딩이라서 더 그런 것도 있는데 3번 분들은 이분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서 조금 더 여러 갈래로 해석되는 요소가 있긴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대표 카드만 보긴 했지만 느낌적으로는 엄청 파탄에 이르르는 그런 정도의 관계는 느낌이 안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불편한 요소는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요 카드 정도에서는 엄청나게 악한 감정이 들거나 요런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제가 요거는 불편한 감정이 들어도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좀 세부 카드에 따라서도 그렇고 실제 현실 세계에서도 요 상대방 분과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서도 좀 카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일단은 제가 제너럴적으로 다르게 펼쳐질 수 있는 양상들이 있다면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리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 카드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 상대방 분은 본인이 보기에는 우리 3번 분들이 좀 정신없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 보여요. 이 정신없다라는 게 진짜 정신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분 입장에서는 3번 분들이 되게 진득한 면이 없고 약간은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3번 분들도 그런 생각이나 계획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이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감정이 널뛰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으면은 그냥 그 떠오르는 대로 행동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되게 3번 분들을 어리게 본다라고 하는 느낌 좀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선후배 관계라든지 뭐 상사나 부하 직원 관계라든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건 사회적으로 관계에서 어떠냐에 따라서 또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정말로 그런 입지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고요. 만약에 입지적인 차이는 없고 동등한 관계인데도 이렇게 행동이 된다라고 하면은 후자의 경우에는 조금 더 부정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좀 인생 선배나 이런 분들이 나를 어리게 보는 거랑 나랑 동등한 위치의 사람인데 되게 나를 철없이 보는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이 상대방 분은 비교적 조금 냉철한 정도까지는 아닌데 살짝 무뚝뚝하거나 아니면 정제되어 있거나 이러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면에 우리 3번 분들은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으시고 에너지도 좋으시고 그리고 인간미가 좀 넘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희노애락도 같이 잘 즐기실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감정 표현이 풍부한 면도 있겠죠. 그런데 이 상대방 분은 그 모든 게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과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과하게 행동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3번 분들을 되게 어리게 보고 철없이 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만만하게 봤던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양날의 검이에요. 왜냐면은 그거를 저 친구 좀 되게 어리게 보인다라고 해서 그거를 마냥 만만하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만만하다는 게 긍정적으로 풀이되면은 보호해주고 싶다, 감싸주고 싶다 이런 면모도 좀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3번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불편감이 느끼는 정도라면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시선은 아니었겠죠.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회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는 좀 다른 경우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간에 통칭적으로는 이분 입장에서는 3번 분들이 자기보다 아래다 이렇게 생각하는 면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3번 분들을 만만하게 보고 행동하는 스탠스가 나오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조금 더 세부 카드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카드를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양날의 검의 부분이 또 한 번 나왔네요.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이긴 한데 상대방 분은 굉장히 3번 분을 자기가 챙겨줘야 되는 사람이고 보듬어줘야 되는 사람이고 보살펴줘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경향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3번 분들이 그러한 태도나 시선이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와 상관없이 그냥 이분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3번 분들이 어리게 행동하는 것 같고 철없이 행동하는 것 같으니 내가 좀 중심을 잡아줘야 되겠네? 내가 좀 보듬어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선의로 행동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아까 대표 카드에서부터 좀 애매한 지점이 있어서 이거는 현실 세계에서의 관계가 어떻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양상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현실 세계에서 선배거나 이런 사람들이라면은 긍정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번 분들이 불편함을 느낀 거랑은 상관없이 이분 입장에서는 3번 분들을 정말로 얕잡아 보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정말로 아유 저 철부지 또 저러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무의식적으로 나왔던 행동들이 3번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만만한가? 왜 저렇게 나를 대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인식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적정 수순이라면은 긍정적으로 더 받아들일 수 있는 면모는 있겠지만 이분이 선의로 했거나 안 했거나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3번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불편한 감으로 다가왔으니 아무래도 그렇게 귀엽게 바라보거나 보살펴주거나 이거와는 조금 더 선을 넘는 행동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본래 의미와는 상관없이 정말 선의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도를 넘어가서 그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챙겨줄 만한 사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정말 도를 넘은 거죠. 그렇지만 제가 이게 애매하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람은 본인도 모르게 3번 분들을 만만하게 행동하고 이랬던 거지만은 이분 입장에서는 진짜로 악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 살을 붙여서 설명을 드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서도 조금 리딩이 갈리는 게 이 현실 세계에서의 관계가 제가 유추했던 것처럼 막 파탄나는 지경까지는 아니고 그냥 3번 분들 입장에서 조금 불편한 감을 가지고 있는 정도다. 이런 루트로 말씀드리는 리딩과 아니다. 정말로 나는 현실 세계에서도 너무 불편감을 느끼고 이 사람이 미울 지경이다. 이런 감정에서 오는 리딩하고 조금 다른 면모가 있습니다. 우선 3번 분들 입장에서 이분의 행동이 불편한 감은 있어도 그렇게까지 이 사람을 증오하고 싫어하고 이런 느낌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이 상태라면은 이 상대방 분하고는 향후에는 관계 개선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 자체는 그렇게까지 3번 분들을 악한 마음으로 대한 그런 마음은 조금 없거든요. 그래서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는 원천적인 근원은 그냥 이분의 성격에 비해서는 3번 분들이 조금 가벼워 보여서 그렇게 어리게 보여서 그렇게 했던 거였지 정말 3번 분들을 무시해서 나오는 행동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본연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떠한 우연찮은 계기로 뭐 커피를 한 잔 마시든 밥을 어떻게든 같이 먹게 되든 이런 자리로 의해서 오해가 조금 풀리는 계기가 좀 마련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3번 분들이 이 상대방 분을 오해했던 면모도 풀릴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3번 분들과 제대로 대화해보고 겪고 나서 아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되게 철없이 봤었는데 그거는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이 분도 다시금 깨닫게 된다라고 해요. 그럼으로 인해서 서로 약간 불편하거나 좀 잘못 생각했던 지점들이 있다면 그거를 꼬인 실타래를 풀고 의외로 이 사람하고는 좀 길게 장기적으로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이로도 발전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요렇게 나올 수 있는 리딩이 하나 있고 아니다 나는 진짜 지금도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행동만 생각하면 너무 치가 떨린다. 이 정도로 조금 분노에 차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신다라면은 이 상대방이 나한테 선의로 그랬건 아니건 간에 어쨌든 당하는 당사자가 불편하면은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3번 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알아주는 다른 조력자가 좀 도와줘서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람한테 그렇게 받았던 무시나 그런 것들을 탈피해서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더 돈독해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상대방 분이 자신을 어리게 바라보고 행동하는 게 안 되게끔 그렇게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네요. 이만큼 이 상대방 분하고는 조금 복잡 미묘한 그런 관계성이 좀 있어서 제가 제너럴적으로는 좀 더 애매한 지점이 있어서 이렇게 크게 두 갈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3번 분들이 현실 세계에서 이분과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지 이분을 바라봤을 때 내 마음의 불편한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따라서 제가 해석해드리는 리딩을 선택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카드가 공통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건 아마도 이 변화의 굴레가 빠르게 변화되진 않을 거라고 해요. 시간을 천천히 들이면서 변화가 될 것 같거든요. 이럴 때 3번 분들도 만약에 내가 더 이상 만만하게 보이고 싶지 않고 이런 의지가 있으시다면은 본인도 이거를 조금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시면 더 이게 길게 끌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갖고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해명하고 다니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데 3번 분들 자체가 감정 표현도 잘하시고 생각이나 의견이 있으면은 좀 잘 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감정 교류적인 자신의 기분이 어떻고 이런 불편감은 좀 해소하고 싶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낯을 가리거나 이런 면모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잘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야지 이제 3번 분들의 이런 답답함을 알아주는 조력자도 생기실 거고 상대방 분도 3번 분들이 내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했던 거였는데도 불구하지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불편했구나 라는 것도 이분이 깨달으실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카드가 그래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3번 분들은 이렇게 좀 리딩이 복잡한 면모가 있어서 추가적인 보완 카드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안 카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내용을 또 한 번 얘기해주고 있네요.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의견이 있으면 좀 더 뚜렷이 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3번 분들이 감정 표현을 잘하거나 이런 게 있어도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이런 거를 응축해서 말하는 거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분도 본의 아니게 3번 분들을 되게 철없이 보고 그런 것도 그런 맥락에서 아마 더 그럴 수도 있어 보여요. 뭔가 조리 있게 보이지 않는 거죠, 사람이. 정말 이 컵 에이스처럼 물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것처럼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감정 표현을 그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더 성격이 있으셔서 아마 더 그런 것 같아요. 향후에는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정제해서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불편한 요소에 대해서 의견도 표명을 할 때는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회피하면 안 되겠죠. 물론 사회생활에서는 조금 더 유도리 있게 너무 갈등을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이 상대방 분하고의 관계성을 보면은 그걸 좀 말한다고 해갖고 막 파탄이 일어나거나 엄청 갈등 구조가 야기되거나 그런 정도의 관계성은 아닌 것 같아서 카드가 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3번 분들의 성품이 좀 온화하시거나 착하시고 이런 게 좀 더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조금 더 조리 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3번 분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빨리 더 개선될 수 있는 시점이 당겨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3번 분들은 그 누구에게도 무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도 가지고 계시고 다른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적인 성격도 가지고 계시니까 조금 더 자신 있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만만하게 보일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를 주변인들에게 각인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응원 드리겠고요. 3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 분들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왜 그런 것이며 향후에는 어떻게 흐름이 바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장의 카드를 봤을 때 제가 먼저 눈에 들어왔던 거는 아마도 4번 분들과 상대방 분은 업무를 같이 하시는 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업무라든지 과제라든지 공동의 무언가를 같이 수행해야 되는 관계성이 좀 두드러져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얽혀져 있는 관계 자체가 조금 더 깊은 느낌이 있어서 정말로 업무를 같이 하거나 더 나아가자면은 동업을 같이 하는 수준의 비즈니스 관계적인 확률이 더
크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같이 공동의 무언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발맞춰 일해야 되는데 상대방 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성격이 굉장히 급하신 면도 있어요. 굉장히 급하고 혹은 더 강단이 있으셔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은 빠르게 우선순위를 파악을 해서 탁탁 빠르게 판단하고 바로바로 다음 거를 또 이행해야 되고 이러한 계획적인 면모도 있고 이 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거침없고 막힘없이 이거를 수행하는 그런 태도가 좀 있으신 분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떠나서 약간 기질적인 차이가 조금 더 그런 게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은 극단적으로 행동하시는 면모도 있어요. 이거 아니면 안 돼 하고 내달리는 점도 있고 어떠한 결정해야 될 것을 조금 가지를 쳐서 다른 식으로 생각해야 될 것도 있는데 약간 황소처럼 하나의 지점만 보고 극단적으로 뭐 아니면 도다 이런 식으로 또 행동하시는 면모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우리 4번 분들을 답답하게 바라보시는 면이 있어요. 4번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해야 될 것들이 아직은 실력이 무르익지 않아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도 4번 분들 자체가 잘하고 있어도 이 상대방 분은 좀 성에 안 찬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분 입장에서는 4번 분들이 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답답하고 왜 이렇게 내가 하는 거에 못 따라올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면모도 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그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섞이면서 그러니까 존중보다는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4번 분들의 입장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더 만만하게 대하듯이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설령 성공시켜야 되는 일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리더십 있게 통솔해서 4번 분들을 이끌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너 왜 이것밖에 못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태도가 더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 카드를 봐야 되겠지만은 아무리 이분이 예를 들어서 경험도 풍부한 실력자라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의미의 그런 요소는 아닌 걸로 조금 더 느껴지긴 합니다. 바로 세부 카드를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카드를 봐서도 이 상대방 분은 굉장히 센 캐릭터세요. 좋게 말하자면은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일정 선을 넘어가면은 너무 고집이 세신 거예요. 독불장군 같은 스타일인 거죠. 그러다 보니 뭐 이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나 이런 거는 달성할 수 있어도 그런 긍정적인 내용은 잠깐이고 다른 부작용들이 많이 야기되어진다라고 말을 해요. 확실히 뭐 동업이라든지 아니면 협업이라든지 이렇게 긴밀하게 같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물론 리더십도 필요하겠지만은 이거를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그러니까 만만하게 볼 정도라면 정말 찍어 누르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내 의견대로 따라와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 그거를 뭐 결과물이 완성되어지거나 하더라도 후폭풍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류의 그런 것들이 좀 우려점이 보이는 카드 스프레드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처음에는 답답하기도 하고 아직은 4번 분도 실력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것 같고 내가 이끌어서 뭐라도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좋은 마음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는 마치 권리를 얻은 것 마냥 정말 왕처럼 행동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이로운 게 아니라 부작용이 발생되어서 관계에 파탄이 일어나게 되고 오히려 상대방 분이 이기적인 거에 더 매몰되어지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멸하는 그런 흐름으로 조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성과를 얻어도 그 성과가 오롯이 긍정적인 힘이 발휘되지 않을 확률이 크겠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무리 그래도 혼자 했던 일이 아닌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들의 힘을 어쨌든 합쳐서 만들었던 건데 그마저도 다른 사람들이 했으면은 이거 끝내지도 못했어 하면서 내가 했으니까 내가 그나마 통솔했으니까 이 정도까지 이 사람들도 만들어낸 거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공까지도 모두 본인의 것으로 독차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중에는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커서 어떻게 보면 이 카드 스프레드에서도 개선의 여지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 보여요. 이 상대방 분은 끝까지 아무래도 자신의 생각에 대한 변화가 일절 없이 끝까지 본인이 했던 것이 모두 다 맞고 오히려 잘못했으면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뀔 여지가 전혀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기질적인 성향도 있어 보여요.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면모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좀 허점이 보이거나 모자른 부분이 보이면 그거를 내가 잘 도와서 보완해줘서 우리의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바로 저 사람 모자르네 이런 식으로 완전 깎아내리는 거죠. 그러니 이게 생각의 변화가 있을 여지가 없는 거죠. 모자른 사람을 데리고 내가 이만큼 해온 건데 당연히 내 공이 더 크지. 이런 식으로 본인이 뭔가 잘못을 조금이라도 했다거나 좀 과하게 생각한 면도 있다거나 이런 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는 이제 변화에 대해서 그런 걸 좀 보려고 했지만 사실 카드도 이 상대방 분에 한해서는 변화라는 게 없을 거고 오히려 본인의 이런 생각과 태도가 강화되면 강화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4번 분들을 만만하게 보거나 이런 행동들이 심화되면 더 심해질 거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4번 분들이 해야 될 행동도 카드가 말을 해주기로는 공동의 목표가 있어서 4번 분들도 어느 정도 맞춰주고 그래도 주도적으로 이 사람이 끌고 가니까 이렇게 한 거지만은 향후에는 어느 정도 그 일이 좀 마무리가 되거나 그 중간 단계가 좀 거쳐지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4번 분들이 뭐 숙이고 들어가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인이 되게 왕처럼 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4번 분도 왕이면 똑같이 왕의 기운으로 맞서 싸우라고 합니다. 4번 분들도 능력이 없는 게 아닌데 그냥 괜시레 이 상대방 분이 본인의 그 급한 성질에 못 이겨서 그냥 4번 분들을 평가절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4번 분들도 충분히 왕의 자질을 갖고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이분이 정말 어느 지점 가서는 너무 이기적으로 하시거나 선을 넘는다 이런 수준까지 가시면은 4번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왕의 기운을 꺼내실 필요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선을 긋는 필요성이 또 있는 거죠. 그런데도 4번 분들이 갖고 있는 왕의 기운이 그냥 왕이 아니라 소드킹이기 때문에 정말 칼로 선을 긋듯이 단호하게 그어줘야 되는 그런 면모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기운은 객관성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닌 이성적으로 처리하라라는 면모도 있지만 더 나아가자면은 논리로서 이거를 타파해야 된다 이런 것도 일정 부분 포함입니다. 감정에 맞대응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즈니스적으로 만난 관계라면 사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로서 상대방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감정적으로 말을 하진 않되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를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당신은 선을 넘었고 여기까지는 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논리로서 그거를 타파해야 된다. 이렇게 카드가 한 번 더 말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만큼 이 상대방 분이 굉장히 센 캐릭터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통의 방법으로는 통하지 않을 뿐더러 아마도 사회에서 만났거나 동업이거나 이러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거를 뭐 손절하거나 이럴 수 없는 관계고 계속 얼굴을 맞대면서 일을 하거나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더 카드가 이렇게 말을 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당장 이거를 피할 수 없는 관계라고 하면은 조금 더 4번 분들이 강단 있게 선을 긋고 논리로 가지고 행동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중 돼서는 이 힘의 균형이 4번 분들 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상대방 분이 개선의 여지나 이런 게 전혀 없고 오히려 행동이 심화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심화돼서 그게 강화되어 버리면은 다른 분들도 이분이 의견이 강하거나 그래도 따라가고 싶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 4번 분들이 나중 돼서 강하게 이렇게 처리하거나 강하게 이렇게 선을 긋거나 정리하는 상황을 해주면 오히려 4번 분들이랑 일하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직장 내나 뭐 이런 데서도 힘의 균형이 이제 오히려 4번 분들 쪽으로 흘러가면서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분의 그런 위치나 행동이 정리되는 수순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 카드를 보도록 할게요. 추가 보안 카드에서도 카드가 되게 4번 분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거를 이해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분이랑 계속 합을 맞추고 하면서도 4번 분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맞추면서 지금은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힘든 것도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합니다. 이 카드 자체가 완성 직전의 단계에서 나올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 힘든 시기나 터널을 빠져나가기 직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더 힘드신 것 같은데
앞에서 제가 풀이했다시피 조금 더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어느 정도 그게 마무리 짓고 나서는 조금 선을 그으셔도 돼요. 지금은 일을 같이 해야 되는 입장이고 아직 처리해야 될 업무, 시급한 업무가 있으면 지금 당장은 대응하기 힘들 수도 있어서 지금은 4번 분들이 좀 더 참고 계시는 걸 수도 있는데 큰 건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계속 4번 분들이 이대로 당하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때는 진짜 칼을 빼들어도 되는 거죠. 이 칼을 빼든다는 게 정말로 강단 있게 더 이상 선 넘지 마세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직 같은 그런 대비책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칼을 빼든다는 거는 항상 그 상대방한테 주의를 주거나 이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해결책을 어떻게 보면 제시를 한다는 거니까 더 이상 당신과 같이 일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인드로 그럼 내가 떠나겠다 이렇게 이직을 준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하고 있는 업무도 많지만 그런 미래 대비책을 또 생각을 하느라 지금 더 스트레스 받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 또한 포함해서 같이 변화가 예상되니까요. 지금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이 상대방 분이 변화를 하거나 이럴 기미는 전혀 없어 보이니 4번 분들의 입장에서의 변화를 도모하는 게 더 적합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4번 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뭐 이직이 됐든 뭐 팀 내에서 전배가 됐든 뭐 동업을 그만두든 여러모로 본인의 입장에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미래를 준비를 해두시면서 만약에 지금 당장 바로 환경적인 변화가 어렵다면은 너무 선을 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제지도 같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 이런 식으로 조금 대응을 준비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야겠다라고 카드도 추가적으로도 조언을 같이 또 해주고 있는 거고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번 분들은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고 만만한 사람도 아니고 실질적으로도 왕의 자질을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요. 절대 주눅 드시지 마시고 지금 힘든 상황이더라도 조금만 더 버티셔서 그 변화의 기운이 오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행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응원 드리겠습니다. 4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5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5번 분들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왜 그런 것이며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세부 카드를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요 정도 카드에서 느껴지기로는 이 상대방 분이 5번 분들에게 무언가 제안을 했거나 같이 새롭게 무언가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5번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적당한 예시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5번 분들이 새롭게 직장을 첫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직을 해서 새 직장에 처음 출근하거나 이런 상황들 이런 데서 조금 더 볼 수 있는 현상과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방 분은 이미 그 장소에 익숙하거나 실세이거나 이런 분이고 5번 분들은 새롭게 뒤늦게 합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전부터 있더라도 그 환경 자체가 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긴장을 유발하는 그런 관계이다.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 입장에서는 5번 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부담을 느껴 하고 왜 이렇게까지 긴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상대방 분은 5번 분들한테 더더욱 요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 5번 분들은 그게 더 계속 부담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매우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불편함이 느껴지는 거죠. 상대방 분은 5번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그게 뭐 의도가 됐든 아니든 간에 상대적으로 5번 분들을 굉장히 취약한 사람으로 바라봐서 그래서 약간 만만하게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만하다라고 해갖고 진짜로 무시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저 사람 되게 취약하다, 약하다. 그러니까 약하게 보는 게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바로 세부 카드를 좀 더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처음 2장의 카드까지만 보더라도 이 정도까지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후속 카드를 좀 더 보니까 5번 분들은 이 상대방 분이 불편한 감을 넘어서 좀 혐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나중 돼서는 진짜 관계가 파탄나는 지경까지 가는 그런 흐름으로 좀 나왔거든요. 우선 제너럴 리딩이라서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카드 스프레드 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상대방 분이 먼저 시작을 한 거는 좀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뭐 갈등을 일으키려고 한 행동은 아니었겠지만은
5번 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상대방 분은 오히려 5번 분들한테 내가 더 많이 실망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본인이 더 실망했고 이게 더 나아가자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다? 약간 이런 식으로까지도 확장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나중 가서는 이 관계가 진짜 거의 파탄 지경까지 이르러갔고 이 상대방 분은 진짜 5번 분들을 유령 취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안 좋은 거죠, 이거는. 되게 안 좋은 행동인 건데 심하면 이게 따돌림? 이런 정도까지 보여주는 그런 뉘앙스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에 카드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뒤에 카드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보니까 이게 제가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만약에 새로운 직장에 가거나 이랬을 때라면은 텃세? 텃세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로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텃세 부리면서 여기 규칙에 잘 따라야지라고 했는데 5번 분들은 만약에 잘 못 따라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너 실망이다 이런 식으로 더 텃세를 부리는 거죠. 그러다가는 나중에는 그게 이제 정말로 다른 분들과 같이 얘는 여기에 잘 적응하지도 못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따돌리거나 그러니까 텃세가 더 심화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5번 분들을 무시하고 뭐 없는 취급하고 곤란한 상황에 빠져도 도와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 5번 분들도 계속 부담감을 느끼고 여기 있는 게 편치 않고 그래서 긴장한다. 이런 게 그래서 키워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긴장한다라는 느낌도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지 않네요. 그러니까 5번 분들도 처음에는 버티려고 노력은 했겠죠? 근데 이런 상황이면은 어느 누가 버틸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정말로 파탄이 나서 5번 분들도 더 이상 버티기를 포기를 할 것 같습니다. 버틸 수 없기도 하고요. 버티면 안 되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굳이 감내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신이 무너져 가는 거니까요. 이런 정도면은. 그래서 5번 분들은 여기는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땅이다. 진짜 죽음 카드처럼 데스 카드처럼 여기는 죽음의 땅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새롭게 다른 곳으로 갈던지 그런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조금 궁리하시는 쪽으로 가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같은 곳이라고 하면은 이직을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카드가 그걸 또 추천하기도 해요. 그걸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아마 개선의 여지도 없을 거고 여기서 버틴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는 거를 카드도 같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업무적인 그런 회사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무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무리에서도 빠져나오기를 추천드리는 것 같습니다. 굳이 거기에 같이 이제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5번 분들이 그런 가시적인 환경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울 거고 그 사이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고민도 많으실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는 그 이후에 만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으신 분들로 채워질 거거든요. 이게 원래도 주변이 물갈이 되면은 나쁜 물이 한번 빠지고 나면은 좋은 것들이 채워진다라고 기운적으로도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5번 분들을 만만하게 보고 이렇게 나쁘게 굴고 이런 분들은 이거는 카르마적으로도 업보를 청산받을 거거든요. 데스 카드가 물론 주변 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한 요소도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건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사신이 찾아옵니다. 정말 그렇다고 해서 뭐 죽음이 찾아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사람한테는 그런 부정한 기운이 온다.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라는 그런 거는 없을 겁니다. 반드시 카르마적으로 하나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5번 분들은 많이 고민이 되고 지금 힘들고 난감하시겠지만은 어떻게든 준비를 좀 하시던가 시기를 좀 보시고 끊어낼 타이밍에 그 무리에서 빠져나오거나 이런 걸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카드가 조금 더 얘기를 해줄 게 있을 것 같아서 보완 카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번 분들은 굉장히 매력이 많으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질투나 시기나 텃세나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5번 분들은 지금 조금 나쁜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5번 분들을 억누르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거지 5번 분들 자체는 굉장히 매력도 많으시고 능력도 좋으시고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질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내쳐질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확실히 5번 분들의 이런 능력이나 매력을 알아주는 그런 환경이나 타이밍이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나무에서 꽃이 피고 꽃이 열매가 맺고 이런 것도 다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훗날 가서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피울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환경과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아서 그런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그냥 여왕이 아니라 완드 퀸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뭐 직장 내나 이런 데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이러신 분이라면은 새로운 목표를 설정을 하셔서 그거를 이룩해내는 데 집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목표라고 하면은 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목표. 회사의 경우는 진짜 뭐 전배나 이직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프로젝트에 대한 주도권을 차라리 가지고 온다던가 이러한 새로운 목표도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억눌려져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본인의 나무에 꽃을 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타이밍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만났을 때는 안 좋은 기운들이 다 해소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도 아직은 고민이 많으실 수도 있어 보여요. 행동에 옮기지지 않은 경우도 좀 있는데 요 추가 보안 카드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같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움직임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안 좋은 상황에 만약에 처해 계신다면은 거기서 견디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도 같이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번 분들은 충분히 매력도 많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이런 분이시니까요. 5번 분들을 만만하게 보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 상황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변화되거나 개선되거나 이런 여지는 조금 없어 보이는 그런 곳이긴 하니까 5번 분들이 정말 손절과 비슷한 정도로 이걸 끊어내고 이 굴레에서 빠져나오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준비를 하신다면은 그게 또 잘 풀어지고 오히려 더 좋은 기운이 찾아온다라고 하니까요. 오늘 카드 리딩 참고를 좀 잘 해주셔서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드리겠습니다. 5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